네, 매일 하는 샤워 때문에 병에 걸린다면 믿기지 않으시죠? 샤워 꼭지에서 세균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심각한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Shower head is a little bit dry, a little bit moist. It's a good environment for the mycobacterium specifically.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들은 학교, 병원, 체육관 등에서 걷어들인 샤워 꼭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샤워 꼭지 30% 이상에서 호흡기 질환, 기침, 폐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샤워 꼭지 한 개에는 일반 수도 꼭지보다 100배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욕조 샤워보다 샤워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칫 잘못하면 세균 샤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샤워기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주기에 단 하루도 포기할 수 없었던 샤워. 하지만 샤워기가 세균의 온상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뭐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거의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하시나? 아니, 대체 샤워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 미국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보고. 샤워기 꼭지에서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는데요. 그 수치가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정수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잔존량의 약 10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믿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세균이 사람이 샤워할 때 흡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깨끗하게 씻겨진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나요? 깨끗하게 씻겨진 것 어때요? 같아요. 샤워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시원해요, 그죠? 좋다고 하죠. 시원해요? 네, 설치한 지는 4년이 조금 넘었지만 돋보기는 멀쩡하고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4년 하는데요. 동안 거의 청소를 안 하셨습니까? 그죠? 겉에만 그냥 살짝 닦고 예. 속에까지는 잘 안 닦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에는 얼마나 또 많은 세균이 들어있는지 전문가분 모셔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오, 수치가 460이 나왔어요. 세상에. 수치는 426. 이 숫자로만 봤을 때 잘 모르시겠죠? 오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이 460은 일단 놀라운 숫자 같은데 기본 수치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기본 수치 30입니다. 30이면 못해도 지금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아이들 매일 샤워하고 저는 샤워기로 양치도 하는데 너무 너무 더럽네요. 나 너무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오염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곳이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물기와 이 음식물 접촉이 많은 도마도 함께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샤워 꼭지의 오염도가 변기보다 높다는 사실. 왜 물이 흐르는 샤워기 꼭지 안이 오염이 더 심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미생물이나 생물체가 생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습기와 그리고 온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여타의 그렇습니다. 미생물도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수가 한 1000마리 정도가 나왔는데 그 작은 그 홀 안에서 그 정도 균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세균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구에 의하면 황색 포도상 구균을 포함한 세균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마이코박테리움 균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균은 결핵을 일으키는 균 중의 하나로 어린이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결핵도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샤워기 꼭지에서 검출된 세균 중에서도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균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수돗물 불신 풍조 속에서 국내 정수기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해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원래 물보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믿을 수 있는 물을 내세워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온 믿을 수 없는 정수기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각 층별로 모두 8대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점심시간 한 학급에 들어가 봤습니다. 집에서 물을 싸가지고 온 사람 물을 한번 들어봐줘요. 물을. 자, 41명 가운데 물통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가요, 학교
학교에서 먹는 물보다 집에서 싸는 물이야 더 좋다고 하셔가지고요. 싸와요. 여름 같은 때는요, 필터에 세균이 많다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수 쓰는 게 더 낫다고 하셔서요. 한 소비자 단체 표본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초등학생의 80% 정도가 이렇게 물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의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정수기의 65% 정도가 마실 수 없는 물로 판명되었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 검출이 가장 많았고 대장균, 농농균에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이 초과된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전체 학교 정수기에 대한 분기별 조사가 의무화됐고 1차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실시한 올 1분기 분석에서도 40% 정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족 확률은 제조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필터 교체 주기와도 거의 상관이 없었습니다. 필터를 교체하고 얼마 흐르지 않았어도 일반 세균이 검출되는 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에도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조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는 쪽의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회사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조회사들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일반 세균은 항상 어떤 그 오래 저장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리상, 또 관리상의 문제에서 상당히 그런 어떤 주의가 필요한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관리의 문제라 그 말씀이시죠? 네. 아까 렌탈은 여기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물건도 좋은 물건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 물건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서 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먹는 사람 책임인가요? 정수기를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일반 세균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겁니다. 모르시겠죠? 네. 정수기를 저는 이렇게 너무 믿고 먹었는데 이제 술집에서 좀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비싼 정수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정수기 물을 굳이 먹어야 되는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분석 결과 원수에 없던 세균이 검출되고 알루미늄과 질산성 질소 등 7가지 성분은 전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보셨죠? 네. 어떠세요? 보시니까? 너무 속상하고요. 제가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건 저기 고가라고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힐타를 가게 되면 고가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런 걸 투자해서 수돗물을 먹는다는 거는 정수물을 못 먹고 수돗물을 먹는다는 거는 너무 속상한 일이고 이 시집을 포함해서 11군데 가정과 식당, 정수기 물을 분석한 결과 9곳에서 원수에 없었던 일반 세균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4곳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세균 이후에 중금속이나 기타 음이온 물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11곳 가운데 6곳이 수돗물을 전혀 거르지 못하거나 10에서 한 20% 정도 아주 미미한 정도의 제거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가운데서도 제품에 따라서는 40% 정도밖에는 중금속이나 음이온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은 정수 성능만을 놓고 비교해볼 때 30만원대 제품과 300만원대 제품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능을 따지기보다는 값비싼 제품만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과 이런 소비 심리를 이용한 야근 상술 그리고 허술한 제도가 오늘의 정수기 문제를 키워온 진입니다. 염소 농도가 높은 곳은 유해 화합물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염소 농도가 낮은 곳은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되도록 염소 소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아까 미생물 같은 콜레라군이라든지 잔지부상군 이런 거는 받아가지고 끓이면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도 되겠지만 화학약품에서 오염된
THC나 TOS 같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에 오염되면 사형성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설 수가 없다 지금. 요즘 암 환자들 결국 사형성을 맞는 그런 정도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퀼른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바일러 정수장을 찾아봤다. 상수원수가 투명할 정도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염소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Man chlort dieses Wasser nicht, weil man verhindern möchte, dass sich schädliche Nebenprodukte in dem Wasser entstehen würden, die also dann auch bei der Filterung unter Umständen nicht rausgehen würden. In Deutschland ist generell verboten, dieses Rohwasser zu chloren. Wenn es erforderlich wäre, würde man eine Chlorung oder eine Desinfektion mit Chlordioxid erst nach der Aufbereitung vornehmen. Da Chlor kanzerogene Substanzen produziert als Nebenprodukte, haben wir einen Grenzwert für diese Nebenprodukte und der Grenzwert ist 10 Mikrogramm am Ausgang vom Wasserwerk und 25 Mikrogramm beim Verbraucher, beim Consumer, weil das Chlor auch diese Substanzen noch bei der Verteilung im Rohrnetz bildet. Die zweite wichtige Regelung ist die, dass man Chlor maximal nur 0,3